그 꿈에 숨겨진 언어, 밤의 환영을 해석하다. 한적한 시골 마을, 매일 저녁이면 상을임자가 지붕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그곳에 은하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 살고 있었다. 은하는 작고 따뜻한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벽면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고 창가에는 라벤더와 제스민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차를 우리고 낮엔 손님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엔 어김없이 작은 꿈 노트를 펼쳐 그날 밤 꾼 꿈을 기록했다. 사실 은하는 매일 밤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들은 이상하게도 단순한 상상이 아닌 듯한 어디선가 들려온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은하는 매우 선명한 꿈을 꿨다. 짙은 안개가 깔린 숲속, 그 안을 홀로 걷는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은하처럼 생겼지만 훨씬 어린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뭔가를 찾는 듯 조급하게 걸었고 숲속에는 나뭇집 대신 종이들이 떨어져 있었다. 은하는 그 꿈에서 나무 가지에 걸린 한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은 잊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해 숨어 있는 것이다. 꿈에서 깬 은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뛰고 있었다. 그날부터 은하는 매일 밤 꾼 꿈을 더 섬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꿈속에는 종종 잃어버린 아버지의 뒷모습이 등장했고 어릴 적 즐겨 듣던 동요가 들려왔다. 어떤 날엔 낯선 아이가 그녀를 이모라 부르며 달려왔고 또 어떤 날엔 짧은 문장만이 꿈속 하늘에 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 잊은 것들을 품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그러나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찻집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긴 회색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은하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 예전부터 꿈을 적는 여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당신인가요? 은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조용히 가방을 열더니 오래된 노트를 꺼내어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의 꿈 노트예요. 그분도 매일 밤 꿈을 기록했죠. 이걸 보시면 뭔가 느껴질지도 몰라요. 노트의 첫 장엔 조그맣고 낡은 글씨로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잠들 때 가장 진실에 가까워진다. 은하는 노인이 건네준 노트를 조심스레 펼쳤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바스러질 듯 얇았지만 글씨는 또렷하고 단단했다. 노트 속엔 날짜와 함께 매일의 꿈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안엔 반복되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하윤. 은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과는 관련 없을 것 같은 이름인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정서가 새우며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또 꿈을 꾸었다. 어느 낡은 골목길, 비가 막 그친 후 촉촉한 바닥 위를 한 아이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 아이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걷고 있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잊지 마. 잊으면 나도 사라져. 은하는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아이의 모습은 점점 안개처럼 흐려져 사라지고 말았다. 깨어난 은하는 곧장 꿈 노트를 펼쳐 이름 한 줄을 적었다. 하윤. 다음 날 은하는 노인을 다시 찾아가 물었다. 노트에 자주 등장하는 이 이름 혹시 어떤 분인가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이름 사실은 제 언니예요. 어릴 때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은하는 숨을 삼켰다. 그 노트 속의 꿈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누군가의 흔적이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선 늘 꿈에서 언니를 만나셨고 그걸 이렇게 남기셨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그 의미를 풀어줄 거라 믿으셨죠. 그날 저녁 은하는 혼자
찻집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아 노트와 자신의 꿈 기록을 나란히 놓았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시기의 두 꿈은 묘하게도 이어져 있었다. 장소, 대사, 감정, 마치 한 편의 이야기가 두 사람의 잠 속에서 나뉘어 조각조각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꿈은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마음이 다시 만나는 자리라는 것. 그날 밤 은하는 조용히 기도처럼 속삭였다. 하윤, 어디 있든 괜찮기를. 은하는 어느새 노인의 어머니가 남긴 꿈 노트와 자신의 꿈 노트를 나란히 펼쳐두고 있었다. 두 노트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였지만 마치 한 사람이 꾼 꿈처럼 닮아 있었다. 같은 골목, 같은 대사, 그리고 같은 아이. 그날 밤 은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풍경이 또렷했다. 회색빛 빗살이 비치는 오래된 병실. 창문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겐 작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 그 아이는 이전보다 더 자라 있었고 은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몰라도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은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꿈속에서 자신은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넌 누구니? 아이의 입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다. 하윤이요. 꿈에서 깬 은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그 이름은 그저 노인의 언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와도 닿아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적 자신이 가끔씩 꿈에서 보던 작은 소녀. 언제나 말을 걸기 전 사라져 버리던 아이. 그 아이 역시 하윤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떠올렸다. 며칠 후 은하는 용기를 내어 시청의 옛 주민등록 기록을 찾아갔다. 노인의 어머니 이름과 하윤이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한참을 찾아낸 끝에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하윤은 노인의 언니일 뿐 아니라 은하의 어머니의 조카, 즉 은하와는 이종사촌 관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입양과 사고로 인해 두 사람의 가계도는 따로 흩어졌고 누구도 그 연결고리를 기억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던 것이다. 은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꿈은 과거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잊은 진실을 다시 꺼내 보여준다. 그날 밤 은하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꿈밖의 진실을 껴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난 뒤 은하는 작은 봉투를 들고 그 노인을 다시 찾았다. 봉투 안에는 복사한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하윤이는 당신 어머니의 조카이자 제 언니였던 거군요.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하윤이는 외롭지 않다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날 밤 은하는 찻집의 불을 일찍 끄고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책상 위에는 노인의 어머니가 남긴 꿈 노트와 자신의 꿈 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숨을 내쉬고 노트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서로의 꿈에서 길을 찾았고 이제 서로의 기억 속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찻집 한쪽 벽엔 조용히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 작은 메모지와 펜, 그리고 나의 꿈을 적는 공간이라는 이름의 코르크 게시판. 손님들은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하나둘씩 자신의 꿈을 남기기 시작했다. 어젯밤 돌아가신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물결 위를 걸어가는 나 자신을 보았어요. 어릴 적에 잃어버린 인형을 다시 만났어요. 그 꿈들은 특별하지 않아 보였지만 그 안엔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남겨진 감정, 그리고 조용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하는 자신만의 꿈을 적었다. 짧은 한 줄,
나는 다시 나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다. 꿈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끝맺음의 한마디, 우리는 때때로 현실보다 더 진실한 것을 꿈속에서 만납니다. 당신의 꿈이 말하는 것을 오늘 밤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건 어쩌면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